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오늘 이제 빛의 이용에 대한 수능 2점 테스트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림은 평면 거울이 고정되어 있는 물체로부터 평면 거울이 고정되어 있는 물체로부터 처음부터 이거 영 안 좋은데 속력 V로 멀어지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골라라 되어 있는데 자, 상의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이거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상의 크기가 많이 이제 작아진다. 이게 왜냐면 선생님이 이제 그 광학 부분에서 거울과 렌즈는 꼭 작도를 해봐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 평면 거울 같은 건 작도를 별로 이제 안 해봐서 그런데 이게 이제 멀어지니까 원근감 때문에 이제 이것도 이제 상이 작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 잘못됐다고 선생님 우선 체크하고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평면 거울 그릴 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대두를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대두로 그려요. 예, 사람을 이렇게 대두로 그리고 그 다음에 거울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여기 이제 눈이 있잖아요, 눈. 그래서 우선 이제 요 평면 거울에 대한 내용을 물어볼 때 전신에 자신의 전신을 다 나타내기 위해서 거울이 어느 정도 크기가 필요하냐 했을 때 딱 자기 키의 절반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긴 수많은 이제 뭐 광원에 비춰져가지고 수많은 빛들이 반사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머리에 대한 정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자 다시 들어올게요. 이렇게 와가지고 입사각과 반사각 똑같이 반사해서 내 눈에 들어온 거, 그쵸? 요 빛이 이제 요 머리에 대한 정보인데 요 빛을 눈은 뭐라고 바보 같아서 이렇게 직진해서 오는 걸로 본다 그랬죠. 조금 약간 이게 좀 잘 못 그리는데 여러분 조금 이해해서 그냥 이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되면 여기가 머리에 대한 정보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 중에서 발 중에서 이렇게 들어온 애만 입사각과 반사각 똑같이 들어오면 이렇게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이 빛은 바보같이 직진해서 온다 보기 때문에 발에 대한 정보가 여기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진을 그리면 발에 대한 정보가 만들어져서 발, 팔, 그 다음에 대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약간 수학적인 테크닉 쓰게 되면 요게 이제 눈하고 이마하고 이렇게 그 길이가 이렇게 생 크게 그렸지만 그래서 대두를 그린 건데 요거 이제 좀 이렇게 딱 그리게 되면 이렇게 삼각형이 되거든. 이렇게 삼각형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 큰 삼각형하고 요 작은 삼각형이 닮은 이제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거울 기준에서 물체가 들어가 있는 요 길이랑 그 다음에 상이 생긴 요 길이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큰 삼각형하고 요 작은 삼각형 높이 차가 요게 2대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밑변도 요 전신의 길이가 2라고 하면은 요 거울의 크기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울의 크기가 1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180cm다. 그러면 이게 90cm짜리만 잘 맞춰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전신을 다 볼 수 있다. 요만큼 거울만 필요한 거예요. 내 전신 보기 위해서는. 최소 단위가. 물론 더 크면 좋죠 뭐. 바로 요런 상황입니다. 그쵸? 이해 가죠? 자, 그럼 요 녀석을 갖다가 한번 뒤로 한번 이렇게 뒤로 이제 후퇴시켜 볼게요. 이 대두를. 이렇게 후퇴시키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나온 빛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반사돼서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그거 연장하면 얘도 이렇게 연장이 되고요. 발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반사돼서 자 발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반사돼서 들어온 거 해서 연장시켜 보면 여기 생겨요. 그럼 잘 보면 알겠지만 얘가 뒤로 간다고 하더라도 뒤로 간다고 하더라도 상의 크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좋은 문항인데 대표적으로 이럴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이제 좀 낚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고요. 니은 볼게요. 물체에 대한 상해 속력은 EV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좀 약간 말장난이에요. 물체에 대한 상해 속력을 물어봤어. 자, 그럼 거울이 있을 때 거울이 V로 간다 그랬죠? 근데 거울 놔두고 물체가 V로 간다고 생각해도 되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물체가 여기 있었다고 해보죠. 자, 물체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얘가 1초 만에 V라는 속도로 갔기 때문에 V라는 거리를 갔다고 해봐요. 그러면 상도 처음에 어디 있었냐면 똑같이 대칭된 곳에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랑 똑같은 여기랑 똑같은 거리에 상이 생겼다가 물체가 갑자기 V로 뒤로 가면 얘도 어떻게 돼요? V로 후퇴한다고. 그래서 여기 이제 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여기도 V만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물체에 대한 상해 속력, 이 물체에 대해서 상해 속력을 물어보니까 이제 상대 속도 개념이잖아요. 상대 속도는 선생님이 물리원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괜히 헷갈려 할 필요 없고 뭐라 그랬어요. 자기 속도를 0으로 만들면 된다 그랬죠. 이쪽 방향을 만약에 마이너스로 한다면 여기를 플러스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해도 관계없어요. 그럼 물체에 대한 상해 속력이라니까 물체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죠. 그럼 기준 항상 뭐 0으로 만들어라.
마이너스 V를 0으로 만들려면 여기 플러스 V를 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플러스 V를 해주면 돼요. 그럼 얘가 이쪽 물체 입장에서 자기가 정지했다고 봤을 때 이거 더해주면 0이 되죠. 이 지금 상은 얼마? 플러스 2V로 지금 멀어져 가고 있으니까 물체에 대한 상의 속력은 2V가 맞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그 다음에 거울에 대한 속도는 거울에 대한 속도의 크기는 상이 물체보다 크다 했는데 이거는 같아야지. 얘가 V로 후퇴하면 얘도 V로 더 들어가게 되고요. 얘가 만약에 V로 접근하면 얘도 V로 접근하면 되고. 아니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V로 접근하고 있는데 얘는 막 2V로 달려와 막 3V로 달려와. 공포지. 아 그런 게 어딨어. 세상이 그리고 진짜 무섭잖아. 내가 뒤로 이렇게 V로 가고 있는데 얘가 막 5V로 막 도망가. 공포라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1번 풀어봤고요. 2번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물체가 화살표 방향으로 볼록 거울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상의 이동 방향으로 적절한 것을 했는데 선생님도 이거 있잖아요. 다 작도해봐요. 그리고 이걸 많이 하면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워낙 많이 하다 보면 이거를 이제 외워질 수는 있겠으나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작도를 여러 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렇게 나란하게 들어간 광선, 볼록 요 거울에 나란하게 들어간 광선은 반사를 하는데 마치 요 초점에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입사각과 반사각, 그렇죠? 요 입사각과 반사각 요 면에서 요게 입사각, 요게 반사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빛이 반사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물체에서 나온 빛 중에서 요 광축에서 여기 지금 이 볼록거울의 중심에 들어간 거는 마찬가지로 입사각과 반사각 똑같이 이렇게 반사해서 나가는데 우리 눈은 바보 같아서 얘네들 안 만나잖아요 지금. 얘네들 안 만나는데 지금 만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눈은 바보 같아서 얘들이 직진해서 온다고 보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상이 생기는 겁니다. 요 부분. 지금 요거는 요 물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 별표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근데 얘가 뒤로 멀어졌다고 했잖아요. 이쯤으로 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보면 요 광선은 동일해요. 항상 요 광선은 똑같다고. 요거를 기준으로 잡으면 된다 했죠. 근데 요 지금 중심으로 가는 건 더 이제 각도가 작아지죠. 갔다가 예리하게 이렇게 꺾입니다. 더 뾰족하게. 그렇죠? 그럼 요 녀석 연장해 주면 어떻게 된다? 요 부분에 생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상의 위치는 이동하는 것은 이렇게 이동했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되겠죠? 자, 여기서 작도를 한 번씩 해보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인형과 광학기구 A에 의해서 생긴 인형의 상을 함께 찍은 사진이다 라고 되어 있고, 상의 크기는 인형의 크기보다 크다 해가지고 똑바로 섰죠. 그래서 정립, 상이 되고, 확대된 정립, 이거는 이제 뭐냐면 허상이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오목거울이잖아요. 오목거울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목거울에 대한 설명으로 한번 살펴봐라. 알맞는 걸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A는 서로 나란한 빛을 한 점을 모으는데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목거울은 어떻게 됩니까? 빛들을 모으죠. 이렇게 오는 것들 빛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빛을 모으는데 이용할 수 있다. 많은 내용 되겠고, 인형을 A에 더 가까이 가져가면 상의 크기는 더 커진다. 자, 이런 것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작동을 해봐야 된다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서 오목거울 그려놓죠. 그럼 이게 초점 안에 들어갔을 때, 자, 여기다가 이렇게 안경을 그려주면 얘가 뽀로로가 됩니다. 뽀로로. 자, 이렇게. 요즘도 뽀로로가 인기가 좋으나요? 자, 이상한 거 잠깐 해봤어요. 아이, 왜 그래? 자, 이렇게 가는 빛이 어떻게 되냐면 초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반사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빛 중에서 여기에 거울 요 구면에, 그러니까 여기 중심에 들어간 거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도록 이렇게 반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얘들이 안 만나거든요. 그거 연장시켜주면 이렇게 눈이 바보 같아 연장 직진해서 온다고 보기 때문에 이만큼 확대된 상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되겠죠? 근데 얘를 더 가까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가까이 한번 그려봐야 돼요. 가까이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얼마 안 걸린다니까요, 여러분. 선생님 설명해서 그렇지. 이 광선 그대로 살리고 얘가 더 벌어집니다. 이제는 더 둔탁하게 벌어지죠, 이렇게. 그럼 이 녀석을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만나거든요.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원래 상의 크기보다 더 작아지죠. 작아지는 거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표시하면 이렇게 상이 이렇게 가죠, 그렇죠? 그래서 상의 크기는 더 커진다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주의해야 되겠고. 자, 인형의 위치를 이동해 인형의 실상을 생기게 했을 때, 지금 요거는 허상이잖아요. 실상은 이쪽으로 오면 되지. 멀리 벌어지면 요거는 똑같아요. 이렇게 와서 반사되는 건 똑같은데, 이렇게 거울 중심 쪽으로 가다 보면 요 두 광선이 만나는, 하여튼 교묘하게 또 거기 있네. 어떻든 간에 여기
두 광선이 만나서 실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실상을 생기게 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뽀로로 안녕. 자, 이제 4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오목거울로부터 30cm 떨어진 지점에 촛불을 놓았더니 여기입니다. 거울로부터 60cm 떨어진 스크린에 실상이 생겼다라고 돼 있어요. 촛불을 이동시켜서 이제 이 원본을 이동시켜 가지고 스크린에 맺힌 실상과 크기가 같은 허상이 생길 때 오목거울과 촛불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얘기가 지금 주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렌즈 공식 활용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 렌즈 공식 유도할 때 이 얘기는 안 했었어요. 뭘 얘기 안 했냐면 우리가 이제 렌즈 공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유도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초점 거리가 되겠고요. 이때 실상이면은 플러스 부호를 잡아주고요. 허상일 때는 마이너스 부호를 잡아줍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걸 얘기 안 한 이유는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문제 풀면서 그냥 바로 적용하면 되는 거라서.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가 A라는 것은 물체와 거울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선 30cm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B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60cm분의 1 해가지고 요거 계산한 게 이제 초점거리가 나옵니다. 지금 스크린에 맺혔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요거 조작하기 전에 지금 요 상황은 스크린에 맺혔다는 건 실상이거든요. 허상은 스크린에 안 맺힙니다. 눈으로만 보이지. 됐죠? 그래서 그냥 플러스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요 F란 게 얼마냐면 60분의 2 더해주면 60분의 3이니까 얼마? F라는 게 초점거리가 20이라는 게 우리가 주어져요. 그러면 이 거울을 바뀌지 않는 한 초점거리가 20이라는 거는 고정돼 있어요.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조건을 바꿨는데 촛불을 이동시켜서 스크린에 맺힌 실상과 크기 같은 허상이 나왔다는 얘기는 보세요. 지금 A 우리가 배율을 구할 때 A가 얼마였냐면 30이었어요. 그렇죠? B가 얼마였냐면 60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거 닮은 꼴 이용해서 이렇게 이 거리로도 몇 배 확대되냐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얼마냐면 2배니까 2배 확대된 거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A라는 거리가 얼만큼 얘가 얘를 이제 다시 새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A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 요 맺혀진 스크린 2배 확대된 거랑 똑같은 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는 2A분의 1이 돼야 돼요. B라는 거 자체가 A라는 거에 2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허상이래. 그때 얘의 초점거리는 20이었어. 이 얘기예요. 그때 오목거울과 촛불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A를 묻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B 대신에 똑같은데 2배 길이가 여기 30, 60처럼 2배 길이 똑같다는 얘기니까 2A라고 쓴 겁니다. 자, 그러면 2A로 통분시켜주면 어떻게 되냐면 2A라는 것이 그렇죠? 2A분의 2니까 빼주면 2A분의 1 나오죠? 그게 20분의 1이기 때문에 A는 얼마? 10이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오목거울과 촛불 사이의 거리는 10cm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광학기구 P를 통해 책의 글자를 확대해 보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누가 봐도 돋보기잖아요. 볼록 렌즈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자와 상은 글자와 렌즈 사이에 생겼다? 자, 이런 건 이제 직접 그려봐야 돼요. 이게 말장난이 좀 심해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광축 그리고요. 이게 확대되기 위해서는 초점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많이 해보다 보면 금방 돼요. 그럼 이렇게 직진해 오는 거는 반대편 초점을 향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렌즈 중심을 통해서 가는 것은 그대로 직진해서 나가다 보니까 얘네들 안 만나죠? 그럼 우리 눈은 바보 같아서 얘네들이 이렇게 직진해서 온다고 보기 때문에 이만큼 확대된 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글자의 상을 물어봤으니까 요거거든요. 글자가 물체예요. 그러니까 물체와 렌즈 사이에 생겼다? 이게 이제 글자고 이게 렌즈잖아요. 요 사이에 생긴 게 아니고 그 바깥에 생겼죠, 바깥에. 그래서 이런 게 틀린 거예요.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됩니다. 자, P의 위치를 변화시켜서 글자의 실상을 볼 수 있다? 당연히 볼 수 있죠. 얘 뒤로만 이렇게 당겨줘도 요 녀석 요 광선은 그대로 가죠. 그 다음 여기서 렌즈 중심 쪽으로 가는 광선은 그대로 직진해서 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상이 뒤집어진 상이 만들어지는데, 이 녀석은 두 광선이 실제로 만났기 때문에 실상이 되겠고요. pH를 변화시켜 글자보다 작은 상을 볼 수 있다? 당연히 가능하죠. 더 뒤로 당겨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뒤로 당겨주게 되면 이 광선은 그대로 가고 더 각도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전진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더 조그매진 상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글자보다 작은 상을 볼 수 있다. 니은 디귿 다 맞는 내용 되겠어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폭이 D인 평행 광선이 렌즈 AB를 통과한 후 폭이 2분의 D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온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되어 있는데, 우선 딱 보면 우선 모아줬죠 A가. 얘는 볼록 렌즈예요. 그 다음에 거울이라면은 뒤로 튕겼을 텐데 뚫고 갔으니까 우선 그 얘기부터 해야 되겠다. 우선 뚫고 갔으니까 얘도 렌즈고요. 이거부터 할게요. 뚫고 갔으니까 A도 렌즈고요. B도 뚫고 갔죠. 둘 다 렌즈란 얘기예요. 그런데 A는 모아줬죠. 그래서 얘는 볼록 렌즈가 되겠고, 그 다음에 모으는 애를 갖다가 얘는 다시 퍼트려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목 렌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오는 녀석을 퍼트리는 것만 봤지만, 모아지는 애를 어떻게 직진으로 가는 것도 사실 퍼트린 역할을 하는 거거든. 되겠죠? 그래서 얘는 오목 렌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오목 렌즈를 우리가 그려줄 수가 있는 거죠.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요거를 좀 더 그림을 자세히 그리기 위해서 선생님 요것들을 좀 더 없애고요. 다 없애고, 여기가 이제 볼록 렌즈고 요 녀석이 오목 렌즈다,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표기할게요. 자, A는 볼록 렌즈다, 맞는 내용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초점거리를 물어봤어요. 초점거리는 A가 B의 2배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꺾여서 모이는 점 있잖아요. 지금 요 가운데 요게 이제 중앙을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가던 애가 B 아니었으면 이렇게 만났겠죠. 여기도 이렇게 하는 게 B 아니면 여기 만났겠죠. 요게 바로 뭐냐면 A의 초점거리가 되는 거예요. A 렌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초점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럼 B라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직진하죠. 그럼 이 직진하는 것은 뭐냐면 초점에서 나온 빛이 직진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직진한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직진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여기랑 대칭인 부분이 바로 요 지점이거든요. 똑같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어차피 얘네들이요, 이게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빛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여기 요거 보세요. B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갔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평행으로 나가요. 이렇게 들어오면 평행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역진이에요, 역진. 거꾸로 돌려도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는, 이게 지금 이 광축과 나란하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 빛이 초점에서 어떻게 나왔다. 그렇죠? 초점에서 나온 빛이 지금 이 오목 렌즈에 들어오게 되면 이 광축과 나란하게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초점거리가 여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요 녀석이 되는 건데, 그렇죠?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죠?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가면 되기 때문에 요 녀석을 이제 대칭시켜주면 여기가 되는데, 이게 이제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게 뭐 숫자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한번 바꿔볼래요. 거꾸로 여기서 나와서 요렇게 들어갔다라고 보게 되면 이 초점거리가 완전히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A하고 B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점거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이것도 지우고,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아까 봤던 그 평면과 똑같은데 요 녀석하고 요 삼각형하고 여기까지 요 삼각형, 그쵸?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요 삼각형 이렇게, 이게 닮음이에요. 두 삼각형이. 됐죠? 닮음입니다. 근데 큰 삼각형의 밑변에 해당하는 게 얼마냐면 2분의 D에 해당하고요. 작은 삼각형 밑변에 해당하는 건 이 전체가 2분의 D니까 이게 얼마가 되냐면 4분의 D가 되죠. 그쵸? 그러니까 두 배예요. 이게 두 배기 때문에 지금 요 볼록 렌즈 초점거리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 요 길이랑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오목 렌즈 초점거리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몇 배? 두 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A가 B의 두 배이다. 요거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B는 물체보다 큰 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B가 이게 오목 렌즈잖아요. 그렇죠? 오목 렌즈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큰 상을 만들 수 없죠. 그렇죠? 예, 볼록 거울.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오목 렌즈하고 볼록 거울하고 똑같은 겁니다. 볼록 거울의 특징이 뭐였어요? 이게 여러분 자동차 사이드 밀러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똑바로요. 그리고 항상 작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 넘어갈게요. 그림은 렌즈 AB로 이루어진 굴절 망원경을 통해서 물체의 상을 보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우선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아줬죠. 빛을 이렇게 꺾이잖아요. 모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볼록 렌즈라는 거 바로 그림을 통해서 체크하면 되겠고요. 눈으로 보는 상은 적립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빛들이 모여졌으니까 이거 연장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연장시켜주면, 눈은 바보 같아서 빛이 직진해서 온다. 그럼 이 물체에 대한 지금 화살표에 대한 정보가 여기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적립상이 맞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데요.
눈으로 보는 상은 B의 오른쪽에 생긴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여기 생기잖아요. A 왼쪽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간단하게 풀립니다. 그렇죠? 자, 8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초점거리가 F1과 F2인 대물 렌즈와 접안 렌즈로 이루어진 현미경을 이용해서 미경이 얘기 나왔네요. 그렇죠? 물체 해상을 관찰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대물 렌즈와 접안 렌즈의 배율이 각각 M1과 M2로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돼서 자, 초점거리를 물어봤어요. 초점거리. 이게 초점거리 아까처럼 막 계산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생님 초점거리 얘기해 줬잖아요. 볼록 렌즈 초점거리가 뭐예요? 결과적으로 커다란 원이라니까 이거 마치 안구처럼 생겼죠. 사람 눈처럼. 거기 여기 지금 쉽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이 있으면 거기에 절반 있죠. 이 반지름의 절반 길이가 여기 초점거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초점거리예요. 반지름의 절반이. 즉 초점거리가 길려면 어떻게 되냐? 우선 렌즈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초점거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이 커버리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이거 광학기기에서 이거 생각하라고. 뭐냐면 그 해적들 망원경 같은 거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원경이. 요거 망원경 이렇게 해서 눈 되는 데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대물 렌즈가 크고 접안 렌즈가 작아요. 근데 미경이는 반대로 했죠. 그렇죠? 접안 렌즈가 그러니까 대물 렌즈가 작고 접안 렌즈가 크다라고. 그러니까 큰 애가 어차피 같은 볼록 렌즈인데 큰 애가 초점거리가 뭐예요? 얘가 대물 렌즈가 큰 애가 아니, 요걸로 하면 안 되고 큰 애가 초점거리가 크다고. 됐죠? 근데 지금 미경이 같은 경우는 얘가 작고 여긴 똑같이 그려놨어. 그거 아는 모르냐 물어보려고 한 거지. 대물 렌즈가 크잖아요. 얘가 초점거리가 큰 거예요. F2가 큰 거야. F1보다. 아시겠어요? 이게 크기 때문에 얘는 요만해. 그럼 초점거리 짧지. 됐죠? 이걸 좀 이제 이론적으로 좀 이제 멋들어지게 이제 양념을 치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얘가 초점거리 밖에다가 초점거리 요 밖에 여기가 초점이네. 그림 딱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이렇게 들어온 빛이 여기 딱 여기에 광축에 여기 딱 걸리는 통과하는 여기가 초점이거든. 그 초점거리 밖에 실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접안 렌즈는 이 초점거리 얘가 초점거리 이거보다 더 크거든요. 그 안쪽 초점거리 안쪽으로 끌어당겨서 얘를 확대시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뭐 그럴 필요 뭐 있나? 얘가 작고 얘가 크니까 얘가 큰 애가 초점거리가 커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눈으로 보는 상의 종류는 허상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분명히 보면 연장했죠. 지금 연장해서 보고 있죠. 허상입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잘못됐어요. F2가 커야 돼요. 얘는 F2가 커야 되겠고. 현미경 배율 물어봤는데 렌즈 두 개잖아요. 이거는 이 배율이라는 것은 실제 물체 크기분의 그 다음에 상의 크기 해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두 개 렌즈 하면은 실질적으로 얘네들의 배율 있잖아요.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흔히 썼던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되겠죠? 예,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카메라의 필름에 물체상이 또렷하게 맺힌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필름 아세요? 이게 완전히 선생님 때는 이제 필름이 먼저 기본적이었어요. 그래서 막 수학여행 가고 그러면 카메라 들고 온 친구들이 이제 거기 매점 가서 막 필름 사고 이랬었는데 요즘 학생들 모를 것 같아. 그냥 어떻든 간에 이 사진이라는 걸 찍어내기 위한 이제 원본 작업이거든요. 얘가 여기 이제 빛 이게 조절해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이제 얘를 이제 인화를 시키는 겁니다. 종이에다가 대놓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투명 필름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뭐 어둡고 밝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투명한 거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종이에다가 대가지고 강강지에다가 또 빛을 쪼여가지고 여기 뭐 어두운 부분 이게 밝은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상 나타나도록 해서 이렇게 인화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모르죠 여러분들? 야, 필름이 이제 완전히 뭐 구시대 유물이라서 뭐 소수 매니아들 뭐 이게 사진 작가들이 아직도 뭐 활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냥 여기에 이제 뭐 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스크린처럼.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했는데 이게 여기 볼록 렌즈잖아요. 그래서 빛 모아주는 거 그냥 다 보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물체 나무가 그려져 있는데 나무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 도립상이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그렇죠? 렌즈의 초점 거리는 렌즈와 필름 사이의 거리보다 멀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광축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여기서 빛이 모이는 이렇게 첫 번째 꺾여서 이거 잘 안 보이나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쭉 가다 자 흥분하지 말고 자 쭉 가다가 꺾여 가지고 요 광축에 만나는 요점 여기서도 오다가 이렇게 꺾여서 만난 요점이 이제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 되죠. 그렇죠? 요 볼록 렌즈 초점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요거 두 배 그린 다음에 여기 한번 원 이렇게 콤파스로 그려보면 원 크게 나와요. 그때는 요쪽에서 그러니까 요 라인에서 요 라인에서 이렇게 크게 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초점거리라는 것은 렌즈와 필름 사이 거리보다 멀더라고 되어 있는데 렌즈와 필름 사이보다 안쪽에 있잖아요. 지금 렌즈가 여기 있고 필름이 여기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거리보다 멀다가 아니고 이게 말장난. 이것도 렌즈 초점 거리는 렌즈 필름 사이의 거리보다 멀다, 안쪽에 있으니까 이거 잘못된 내용 되겠고, 카메라에서 물체까지 떨어진 거리가 멀수록 렌즈와 필름 사이의 거리도 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 볼록 렌즈잖아요. 결과적으로 볼록 렌즈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상이 이렇게 있어요. 상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자, 상이 아니고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물체.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게 각도가 이렇게 꺾이면서, 야, 희한하게 그려놨다. 이게 뭐야? 아이, 참, 이걸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지? 다 지우긴 싫은데, 자, 별걸 가지고 지금, 처음부터 이걸 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그리면 조금 낫나요? 자, 그럼 여기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빛을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만든다고 막 억지. 자, 지금 그래도 다 돼요. 이제 여러분 작도를 하다 보면 얘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 이 녀석은 그대로라고. 근데 이 각도가 이렇게 예리하게 꺾이면서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가와요. 그렇죠? 얘가 더 뒤로 후퇴하면 작아지면서 더 다가오고, 이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서 물체까지 떨어진 거리가 멀수록, 얘가 이렇게 멀리 갈수록,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물체가 이제 뒤로 갈수록 렌즈와 필름 사이의 거리도 멀다 그랬는데, 렌즈와 필름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당겨지니까 가까워져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까워진다. 렌즈와 지금 필름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당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초점이 안 맞기 때문에 이 렌즈 조절해 가지고 이게 카메라는 볼록 렌즈 하나만 들어있지 않아요. 다양한 렌즈로 초점 맞아야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찍어버리면 필름이 당겨지진 않잖아. 뭐 여기까지 오지 않잖아, 필름이. 얘는 여기에만 딱 고정돼 있고. 근데 이게 막 피사체가 멀리 있어, 예를 들면. 그럼 여기에 초점이 여기 딱 맞춰야 되는데 더 멀어지니까 뿌옇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카메라가 예전에 이제, 요즘에 오토라서 그냥 여러분들 막 대놓고 이렇게 반 셔터 같은 거 누르면 지가 초점 맞춰주잖아. 이게 여기에 딱 초점 맞춰주는 건데, 못 찍는 사람들은 이거 돌려가지고 이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막 조합해가지고 여기에 초점 맞춰주지 않으면요, 뿌옇게 나와요. 상이 안 맞아가지고. 막 심령 사진처럼 나온단 말이야. 예. 이것도 뭐 다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엔 다 그냥 다 자동으로 다 해주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 기억만 체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그림은 다음은 축전기 극판에서 전자기파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회로에 교류 전류가 흐르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교류가 흐르면 충전 방전 되면서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전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가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이게 쉽게 말하면 저장됐다가 다시 풀리면서 반대로 이쪽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전기장이 계속 바뀌죠. 이게 이제 가속되는 전하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를 띈 전하가 계속 이렇게 진동을 하다 보면 전자기파가 발생한다. 바로 요게 대한 핵심, 전자기파를 만드는 핵심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이걸 EM 웨이브라고 해요. 일렉트릭 마그네틱 웨이브, 전자기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회로에 교류 전류가 흐르면 축전기에 충전되는 전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면서, 이게 진동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거 진동 나오네. 진동하는 뭐가 만들어진다? 이 필드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이 전기장의 진동에 의해서 그 주변에 뭐가 만들어진다?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지만 어느 게 먼저 나는 건 관계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충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장이 우선이 되지만, 이 전기장이 변하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변하고, 또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변하면서 전자기파가 만들어져서 공간으로 퍼져나간다.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한번 옳은 거 찾아볼게요. A는 전기장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A와 B의 진동 방향은 서로 수직이다.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를 매질로 삼으면서 수직으로, 그렇죠? 수직으로 진동하면서 진행을 하죠. 그래서 맞는 내용 되겠고, 축전기 급한 사이에서 기역이 최대일 때 A의 크기도 최대라고 그랬는데, 기역이 최대라는 얘기는 여기서 축전기에 충전되는 전하량이 최고로 찼을 때, 그때 이게 축전기 전하량 최고로 찼을 때 전기장이 그러니까 그 맥스일 상태잖아요. 맥시멈일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맞는 내용. 그래서 정답은 기억년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쉽죠?
자, 11번 문제 볼게요. 이건 뭐 사실 중학교 문제 같은 거예요. 이거 항상 이런 것들은. 다음은 파장에 대한 전자기파의 종류와 특징 설명한 것을 기억, 니은 순서 없이 나열했다 돼 있는데 X선보다 더 진동수, 그러니까 파장이 짧고 진동수 큰 애니까 얘는 감마레이죠. 이건 방사선입니다. 쪼이면은 뭐 위험하죠. 그 다음에 가시광선 바로 자외선과 가시광선 그 다음 영역이 바로 뭐냐면 이게 적외선이 되겠죠. 열선, 적외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자, 전자기파 특징 보면 A는 물체 온도 측정한다고 했으니까 적외선이죠. 그래서 이게 니은에 해당하게 되겠고 주로 핵반응에 의해서 방출되면 벌써 방사선이잖아요. 핵 분열 막 이런 거예요. 그렇죠? 비파괴 검사나 암 치료에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기억이 되겠습니다. 감마레이가 되겠어요. 자, A는 기억이다 라고 해서 A는 니은이기 때문에 바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된다 해가지고 니은은 요 체온계, 적외선 체온계로 사용된다. 맞는 내용 되겠죠. 진공에서 진행 속력은 니은이 기억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속력은 똑같아요. 빛의 속력은. 감마레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파장이 짧은 대신에 진동수가 굉장히 커서 에너지가 큰 편이고 반면에 적외선은 이 뭐 감마레이하고 비교 안 될 정도지만 파장이 훨씬 길고요. 대신에 어떻게 진동수가 작아서 에너지는 작은 그런 이게 쉽게 말하면 전자기파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 영역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빛의 속력이라는 것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크다 잘못됐고 어떻게 그렇죠. 같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 정답은 니은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2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전자기파의 한 종류인 기억의 발생과 이용에 대한 설명이다. 자, 발생을 보게 되면 고속의 전하를 금속과 같은, 자, 고속의 전하를 금속과 같은 표적에 충돌시켰을 때 전하의 속력이 갑자기 감소하면서 발생한다. 이게 이제 엑스레이거든요. 이게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론 설명에서는 자세히 안 했어요. 왜냐하면 간단하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서 바로 설명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금속의 시료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텅스텐을 사용하는데 이 텅스텐 시료 안에는 수많은 텅스텐 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원자를 하나를 확대해서 그리게 되면 이렇게 원자 핵이 있고 자 주변에 이런 전자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껍질, 그다음 두 번째 껍질에는 8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나머지도 있는데 자 우선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여기서 고속의 전하를 해서 고속으로 굉장히 높은 전압을 걸어줘서 가속시킨 전자를 만들어내요. 그렇죠? 굉장히 가속시켜서 초고속으로 만든 상태에서 전자를 이 텅스텐 시로에다가 여기다가 때리는 겁니다. 표적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지금 핵에 있는 요 핵 쪽으로 들어가면서 여기 있는 요 안쪽 궤도에 있는 전자를 튕겨서 마치 당공 튕기듯이 튕겨 내버려요. 이해가죠? 그럼 여기가 빠졌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그 여기보다 에너지 준위가 높은 곳에 있는 이 전자가 아래 전자 에너지 준위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서 에너지 발생하는 게 이게 엑스레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지금 이걸 왜 굉장히 고속으로 하는지 알겠죠? 안쪽 궤도에 있는 애를 때려내기 위해서 굉장히 여기 원자핵 쪽에 가까이 보내기 위해서 고속으로 하는 겁니다. 바깥쪽에 있는 애 튕겨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안쪽 궤도에 있는 애를 튀어내야지만 이걸 튕겨내야지만 빈자리로 더 높은 에너지 준위에 가지고 있는 애가 거기를 채우면서 엑스레이가 발생한다. 이때 이제 에너지 발생하는 것 중에 참고로 이제 99% 정도가 대부분 열 에너지 형태로 나가고요. 엑스레이로 방출하는 거는 이제 약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용하는 거죠. 되겠죠? 엑스레이는 이게 다예요. 예,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안쪽에 있는 궤도 그냥 전자 가속해가지고 얘를 이제 때려가지고 치워내고 그러면 이제 높은 궤도에 있는 전자가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전이할 때 에너지 방출할 때 그게 엑스레이 형태로 나온다. 이게 답니다. 되겠죠? 자, 이용은 그림은 1952년 로절린드 프랭클린이 촬영한 DNA의 이게 뭐야? 기억이니까. 이게 이제 엑스레이겠죠? 엑스레이 회절 사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엑스레이가 회절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회절 사진을 구해냈어요. 그래서 크릭과 왓슨이 이 사진을 분석해서 DNA가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만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엑스레이이기 때문에 자외선보다 진동수가 당연히 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 되겠고 태아 검사 때 주로 사용한다. 애 잡을 일이 있습니까? 엑스레이가 이게 그래도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해롭죠. 그래서 이게 진동수가 굉장히 작아서 에너지가 작은 걸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직진성이 그래도 강해야 되죠. 그래서 초음파를 씁니다. 초음파. 근데 음파기 때문에 빛하고 전자기파에 비해서는 이게 진동수가 혁격하게 떨어져요. 하지만 일반적인 음파보다는 초음파야.
이게 초음파기 때문에 진동수가 음파 중에서는 좀 큰 편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거는 전자기파랑 비교해 봤을 때고, 일반적인 소리에 비했을 때는 진동수가 초고음, 그러니까 소리로는 들리지 않지만 얘가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태아가 이렇게 해서 예 하고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다고 해봐. 얘 형태를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회절이 큰 거, 파장이 긴 녀석을 쏴버리면 휘청해서 지나가 버리면 애가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직진성이 강한 애로 자 음파를 쏩니다. 음파를 쏴가지고 이렇게 직진성 강한 애가 반사돼서 돌아오고, 이렇게 음파 쏴서 반사돼서 돌아오고, 이렇게 쐈을 때 반사되고 돌아오고 하면은, 반사되러 돌아오는 부분에는 뭔가 있다 해가지고 아이의 머리 형태, 뭐 아이의 팔, 아이의 다리, 뭐 이런 식으로. 이 뭐야 이게 무슨 번데기야? 이렇게 아유, 애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좀 그로테스크한 자세로 있네요. 애가 어쨌든간에 이런 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 활용한다는 거, 이거 상처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초음파 검사하면 실시간으로도 이제 영상 전송이 돼요. 바로 그 음파가 돌아오는 거, 반사하는 걸 바로 영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얘가 막 뛰어놀고 막 이런 것도 보입니다.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요. 막 심장 뛰는 거, 막 소리까지 들을 수 있고, 예, 아주 잘 돼 있어요. 자, 가시광선보다 회절을 잘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절은 잘 안 되죠. 우선은 이게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에너지가 세단 말이야. 그래서 빛의 속도라 봤을 때 그나마 비교적 어떻게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큰 형태이기 때문에 파장이 짧아요. 그래서 회절이 잘 안 됩니다. 직진성이 강하죠. 됐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 잘못된 내용이 돼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으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3번 문제 볼게요. 그러면 진동수가 F인 빛에 의해 유도 방출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그 레이저에 대한 내용 되겠죠?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원과 이투는 에너지 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지금 여기 유도 방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원래 여기가 이제 준 안정, 그쵸? 상태까지 지금 이제 장전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원래 광펌핑을 하려면 여기 이원까지 올렸다가 자발 방출에 의해서, 여기까지 우선 광펌핑이 됐다가 자발 방출에 의해서 지금 여기 밀도 반전까지 된 상태. 그 다음에 여기 신호에 따라서 요게 이제 전자들이 전이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요게 이제 유도 방출이 일어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플랑크 상수를 물어봤는데, 요때 나오는 건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어떤 애가 나오냐면 E1 빼기 여기 E1이 아니고 E3가 돼야 되죠. 선생님 E 지금 3라고 했네요. 요거 지워야지. 요게 E3가 돼야 되죠. 광펌핑은 E3.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유도 방출이 했을 때 이제 결과적 에너지는 E3에서 E1이다라고 물어본 경우가 많은데, 이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까지는 올리긴 했지만 이건 자발 방출에서 여기 이제 밀도 반전으로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빛을 토해내는 건 여기 E2 빼기 E1, 그쵸? 여기에 에너지 차이만큼을 얘가 쉽게 말하면 유도 방출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레이저 빛에 대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빛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하 F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플랑크 상수를 보니까 H니까 이걸 뭘로 하면 됩니까? F2 빼기 E2 빼기 E1에다가 F 이렇게 해주면 이게 하의 값이 나오죠. 플랑크 상수. 왜냐면 진동수가 F라고 했기 때문에 F 이대로 주어졌고요.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E2 빼기 E1, E2 빼기 E1에 F 이렇게 하면은 4가 됩니다. 4번. 그쵸? 예. 요게 지금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증폭된다고 해서 이게 진동수가 EF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두 개니까 EF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진폭이 두 배가 되는 거지, 이게 진동수는 그냥 F짜리야, F짜리. 됐죠?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기 바라겠고요. 자, 14번 볼게요. 글자가 적힌 흰 종이 위에 평강판 AB를 겹쳐놓고 글자가 가장 또렷하게 보이는 평강판을 회전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또렷이 보이도록. 자, 1의 상태에서 A는 고정시키고요, B를 뭐만큼 회전시켰습니다. 자, 2의 상태에서 B의 평간판 C를 또 하나 올려놓고요, C만 회전시키면서 글자가 보이는지 관찰한다 해서, 우선 2의 결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요겁니다. 자,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A 평강판을 통과하는 상황에서 격자가 어떻게 돼야 된다? 수직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얘가 아예 보이지 않는다. 평강된 빛을 아예 그냥 차단을 시켜버리니까. 근데 이게 90도 해당하는 만큼 그렇게 돌렸을 때, 즉 A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평강판이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 진행해서 통과하는 애는 요런 애만, 이렇게 진동하는 애만 통과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대놓고 B라는 애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으면 통과해봐, 이런 식으로 지금 격자를 평강판 이렇게 놓게 되면 이쪽으로 나올 수 있는 애가 없어요, 이거예요. 그쵸?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90도, 요 녀석에 대해서 90도로 돌렸을 때 글자가 보이지 않는 거고, 3은요 2의 상태에서 B 위에, 자 요걸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하고, 그럼 이제 여기에 C를 이제 또 여기다가 하나 놓는 거죠. C만 회전시키면서 글자가 보이는지 살펴보자라고 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돌리든 간에 얘가 없는데 뭐 여긴 당연히 없지. 이 자체가 없는데 지금 뭐 얘가 변하지 않는 한 얘를 뭐 놓고 안 놓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바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기억부터 살펴볼게요. 가는 180도다. 이건 뭐 180도면 다 통과해야 되지. 그래서 90도가 돼야 되죠. 그렇죠? 90도. 그리고 잘못됐고요. 그다음 니은. 기억은 C의 회전 각도에 따라 다르다가 적절하다. 뭐가 달라? 앞만 돌려봐. 안 나온다니까. 아예 지금 여기 B부터 B를 통과해서 나온 애가 없는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잘못됐고요. 빛이 횡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죠. 빛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한다면, 종파로 진동하면 다 통과해요. 다 통과해요. 어디든 다 통과해. 예, 그런데 이렇게 평광판의 격자의 위치에 따라서, 그렇죠? 격자의 방향에 따라서 얘네들이 뭐 통과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는 얘기는 빛이 횡파라는 증거라는 거죠. 가장 핵심이에요. 평광에 대한 거. 정답은 디귿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5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레이저의 매질내 원자의 에너지 준위와 전자의 전위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B는 A에 의해서 유도 방출된 빛이다라고 해서 이게 유도 방출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 여기 전자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방출한 거고, 요 A라는 것은 원래 이제 우리가 주어진 명령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요 E2와 E1에 해당하는 똑같은 요 에너지차에 해당하는 우리가 주어진 그런 빛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보강 간섭을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선은 여기서부터까지 올린 게 이게 광펌핑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2번이 자발 방출이 되겠고, 요 E2에 올라왔을 때 요때가 바로 밀도 반전이면서, 그렇죠? 요때가 이제 요 상태가 3번으로 쓸게요. 여기 요 상태가 밀도가 반전된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냥 쓸까요? 예, 요게 광펌핑. 예, 그 다음에 2번이 자발 방출해서 지금 장전된 거예요. 요 장전된 게 바로 밀도, 자, 밀도 반전. 예. 밀도 반점 아닙니다. 예, 무슨 중국집 이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떨어지면서, 그렇죠? E2에서 E1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 에너지고 나타내는 빛은 요 떨어지면서 요 빛이 방출하는 거, 요게 바로 유도 방출이 되면서 얘네들이 보강이 되면서 에너지가 훨씬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가장 안정한 상태라고 본다면, 여기가 이제 불안정한 상태, E2가 준안정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들, 이제 용어들만 여러분들 알게 되면, 워낙 이렇게 간단한 건데 선생님이 되게 자세히 설명했었죠, 이런 내용에서. 그래서 아마 레이저는 잊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되게 쉬워요. 자, A와 B는 위상이 같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같다, 맞는 내용 되겠고, 레이저 빛의 진동수는 어떤 차이? 보세요, 이런 거 나온다고. 3에서 1 차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2에서 1 차이입니다. 요거 잘못됐어요. 그래서 E2 빼기 E1분의 하, 이렇게 나눠주는 게 바로 이 레이저 빛의 진동수가 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이거 잘못됐고요. 자, 레이저 빛이 방출될 때 E2인 상태에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가 E1인 상태에 존재하는 개수보다 많아야지만, 이쪽에 정렬이 돼 있어야지만 얘네들이 다 어떻게 된다? 빛을 토해내면서 얘네들을 다 어떻게 보강시킬 거 아니에요. 밀도 반전이 안 돼 있으면, 밑에 다 깔려 있으면은 뭐 한두 명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레이저 빛이 방출될 때이기 때문에 E2인 상태에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가 E1의 상태에 존재하는 개수보다 어떻게 많아야 된다. 예, 이거 디귿 맞는 내용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6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린 가나는 물속을 맨눈으로 볼 때와 평광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볼 때의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으로. 자, 보세요. 이게 뭔 그림인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나는 가에 비해서 물속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막 반사 비쳐가지고 막 거울처럼 막 하늘도 비쳐 보이고 막 이래서 물속 안 보이는데 얘는 물속이 또렷하게 보인다 이거지. 그럼 이거 왜 그래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물이 있잖아요. 물속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자연광, 뭐 태양광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평광되지 않은 빛들이 이렇게 평광되지 않은 빛들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 딱 반사돼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여기는 이 면과 평강이 되게, 그러니까 선생님 요 면을 뭐 그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요 면과 그 나란한 방향으로 평강된 빛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되겠죠? 근데 눈에서 이걸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반사된 빛이거든. 그래서 요 물 속이 보이는 게 아니고 물의 표면에서 반사된 것들이 보인다 이거지. 그런데 문제는 요 물 속에서도 빛이 뚫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물 속에서도 빛이 뚫고 나온다고. 물 속에서 빛이 뚫고 나온다고. 그럼 물 속에서 나온 빛들이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평강이 돼서 나올 거란 말이죠. 이게 꼭 얘랑 나란하라는 보장은 없지만 어떻든 간에 여기에 평강, 그러니까 안경을 껴가지고 평강 선글라스를 껴가지고 요 평강을 어떻게 하냐면 격자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최소한 요 반사되는 애들은 얘네들은 차단을 시키잖아. 최소한 얘네들은. 음? 얘네들은 차단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서 나온 빛을 좀 더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얘도 받지만 얘까지 받아버리면 눈이 부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문제 볼게요. 가는 평강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안 찬 거죠, 가는. 그 다음에 물 표면에서 반사한 빛이 눈에 들어오는 정도는, 자, 물 표면에서 반사한 빛이 눈에 들어오는 거는 가가 훨씬 심하죠.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많다. 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 속이 안 보이는 겁니다. 반사된 빛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 되겠고, 평강 선글라스를 착용했을 때 선글라스의 평강축의 방향은 두 눈의 중심을 연결한 직선에 나란한다. 이 말장난이야 이게. 선글라스 평강축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 그쵸? 그거를 선글라스의 평강축의 방향은, 요 방향은 두 눈의 중심을 연결한 직선에 나란하다? 아니지. 이 두 눈을 연결한 직선이란 건 이거잖아. 이거에 지금 수직이잖아. 이게 진짜 말장난이라고. 이해 가요? 두 눈을 연결한 직선이 이거지, 여러분. 여러분 눈 이렇게 달렸어요? 얼굴 이렇게 생겼어? 눈이 이렇게 아니잖아. 이게 완전 말장난. 진짜로. 진짜 심각한 말장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요번에 우리 그 문제 됐던 그 수능 31번 국어 문제 같은 거야, 이거. 말장난. 요런 겁니다. 자, 어떻든 간에 정답은 니은. 이렇게만 답을 찾으면 되겠어요.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이렇게 해서 수능 2점 테스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별로 어렵지 않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수능 3점 테스트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고요.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